네. 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핵심콕 출제 상징을 통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배운 거예요.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O인지 X인지 결심하셨으면 하나, 둘, 셋. 네. 자, 35회 시험에서 나왔었지만 우리 저율이든 고율이든 이렇게 분리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자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가 아니라는 거. 자, 저율이든 고율이든 아니라는 거.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이런 것들, 공장용지는 저율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과세하니까 제외하고, 또 고율 분리대상 토지는 사치성 재산 토지는 이미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제외하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공장용과 상업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다. 자, 뒤에 있는 분들 결심하셨으면 눈치만 보지 말고 하나, 둘, 셋.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건축물이든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오락장용이든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다. 전국인 주택을 공시가격으로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 둘, 셋.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주택입니다. 공시가격 합산하지 않고요. 자, 좋습니다. 우리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인데, 자,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511페이지로 쭉 넘어옵니다. 511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는 예, 시험 문제에서요.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는 보세요. 얘는 시험 문제에서 납세 절차는 거의 단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세 기준일, 납세지, 또 납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역시 과세 기준이 있는데,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한다는 거 똑같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도 이게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등등을 다 판단합니다. 자, 납세지를 보면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이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이요 납세지 보시면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인지 또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는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지는데, 거주자라는 게 어떤 건지는 우리가 이따가 금방 소득세 할 때 이제 또 배울 건데요. 국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 거주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거주자죠? 대한민국에 주소 두고 있잖아요. 거주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년에 주소 없더라도 1년에 183일 이상 거수 둔 개인을 거주라고 합니다. 거주자다 그러면 납세지는 종부세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거주자일 때 꼭 주의하시고, 비거주자 그러면요 국내에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우리가 비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팝 가수 마돈나요. 마돈나 누군지 아실 것 같고, 마돈나 누군지 아나요? 어우, 마돈나를 아는 딸이. 자, 저희 때 마돈나는 진짜 대단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근황 기사를 봤는데 60 중반이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망사 스타킹 신고 뇌세적인 눈빛을 보내는 마돈나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자, 비거주자입니다. 마돈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소도 없죠. 1년에 183일 이상 거수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인데, 마돈나가 만약에 우리 서울특별시에 강남구에 만약에 어떤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됐을 때, 자, 마돈나 종합부동산세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주소지로 가면 미국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거주자일 때는 얘가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죠. 근데 국내 사업장이 없어?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마돈나가 우리나라에 국내 사업장도 없고 뭐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없어, 장소도 없어요. 그러면 주택이나 그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그 강남구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는 예외도 있다는 거. 비거주자일 때는 이렇게.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지 부동산 소지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하면서요. 그럴 때 만약에 주택이나 토지가 둘 이상이다 그러면 공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안 되고, 자, 보겠습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예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내국 법인이다 그러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인데, 외국 법인일 때, 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으니까 이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일 때와 외국 법인일 때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예외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갑니다.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요. 집값권 구습불보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요, 함께 또 역시 문제, 자, 풀어보는데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납세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그랬는데 조금 응용력을 요하는 건데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기출됐던 지문인데 O인지 X인지 한번 응용력을 발휘하면서 하나, 둘, 셋. 답이 엇갈렸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 X입니다. 한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자, 개인일 때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일 때는요, 자, 그럴 때는, 자, 보세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거주자다. 자, 그러면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대표자가 거주자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예?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거주자일 때. 비거주자다. 그러면 이제 국내 상업장 소재지. 상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 그것도 없을 때 주택 소재지인데 그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주택 소재지다. 그럼 틀린 거지.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지문은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기출 지문이었고요. 자, 또 봅니다. 우리 납세 절차 보시면 종부세요. 교재는 여러분 511페이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 교재 511페이지 펴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요. 종부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세금 계산해서 해당 연도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여러분. 12월 16일부터 30일 아니에요.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지 않고 무조건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15일까지를, 자, 납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합니다. 토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종합부동산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징수한다. X입니다. 또 주택은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 틀립니다.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되고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부가징수하고. 근데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한 때는 납부고지세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구분한 요걸 갖다가 합산한으로 바꿔서 요걸 냈는데 구분한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예상이 되고 만약에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예상이 된다. 그러면요. 종부세는 주택분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해서 기재하고 토지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인지 기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런 거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주택도 갖고 있고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예상이 돼. 주택에 대한 종부세,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한꺼번에 그냥 해가지고 500만 원 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택분은 얼마인지 토지분은 얼마인지 기재해야지, 따로 구분해서. 그죠? 각각 구분해서 기재해야지.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자, 그래서 주택과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는데 이걸 갖다가 합산하로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구분한인데 합산하로 바꿔서 나왔다는 거. 또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발부하느냐?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그래야지 미리 준비하죠. 그래서 납기 개시 전까지 아니에요. 납기 개시 10일 전 아니에요.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합니다. 자, 근데 재산세도 그랬어요. 우리 재산세의 경우에도 또 재산세 친구, 그럼 누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도 그렇고요. 자,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이 보유세 3인방 얘네들은 자, 고유소가 발부될 때 역시 똑같아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납부 고유소 발부해야 됩니다. 다 세 개 세목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고유소가 발부되는 게 원칙이죠. 관할 세무장이 세액 산정에서 여러분 집으로 납부 고지서 발부하는 징수 방법이 원칙인데 부가 징수에도 불구하고 납세무자요, 종부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고지서 날라온 걸 슈팅해 버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신고 납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세협준과 세액을 당연도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역시 관할 세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험에 요거를 바꿔서 역시 또 나왔어요. 신고 납부 선택했을 때 요거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종부세 신고 납부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지서 날라온 거 슈팅해 버렸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는 관할 세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부과고지하든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 여러분들 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가 발부됐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정부부가세 하는 경우에 법정기한 내 12월 15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납부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는 3% 깔고 시작하죠.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로 납부정가산세 정도입니다. 근데 납세무자 고지서 슈팅해 버리고 신고 납부를 선택했을 때는 신고 납부할 때는 이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자, 근데 적게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적게 신고 납부 선택했는데 적게 신고했어. 자, 근데 29회 시험 때 어떻게 나왔냐? 신고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과소신고,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지. 여러분요, 신고 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종부세는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납부 고지서 날라오는 세금인데 고지서 유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 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신고기한 내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고 납부 선택한다는 것은. 아, 그렇잖아요.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건데 신고 납부를 선택하려면 신고해야지만 신고 납부가 선택되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 장소는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전에 그러면 요까지 교재 내용을 한번 또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종부세 납세 절차 여러분 별표시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3개 하시고 자 봅니다.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및 납세지인데 2회독 들어가서 보시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똑같습니다. 납세지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다 그럴 때는요. 자,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다. 자, 그럴 때 종부세 납세지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종부세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그러면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근데 종부세 납세무자가 비거주자 개인이라든가 비거주자라든가 또는 외국법인일 때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도 없다 그럴 때는 주택이나 토지 소유한 경우에 그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예외가 있다. 주택이나 토지가 둘 이상이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이렇게 납세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비고조라든가 비고조한 개인이라든가 외국법인일 때 이렇게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예외도 있다는 걸 봅니다. 아까 PPT로 제가 표로에서 정리 딱 보기 좋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에도 그렇게 정리돼 있고, 특히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제가 기본서하고 세법은 기적의 필기 노트를 갖고 시작을 그랬죠? 기적의 필기 노트를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강 수강생분 중에 재수강 하시는 분들 계시면 작년에 있었는데 이렇게 필기노트요. 죄송하지만 작년에 필기노트 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즐기시면서 또 개정된 것들 또 여러 가지 반영된 게 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길 또 구매하셔가지고 보시길 꼭 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자, 필기노트에 보면은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럼 표도 PPT 제가 화면에 설명하는 것들이. 그래서 기본서 할 때 꼭 가져오시고, 납세 절차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징수 방법은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상이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언제라고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그래서 여기 포인트 구분한. 자, 요거 시험에서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면 합산한, 납부고지서의 주택 및 토지를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틀렸습니다. 합산한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돼지고기 땡냐에서 합산한 아니고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이렇게 적어놓으시라니까 여러분들. 자,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급합니다. 여러분들 밑줄이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는 그런데 신고 납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언제요? 자, 납세무자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신고해야 한다는 거. 신고 납부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밑줄이요. 이 경우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지서 유통해 버렸으니까. 원칙적으로 정부부가 하는 경우로서 법정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 고지 후, 자, 고지서 바꾸서 미납부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고지서 바꾸서 미납부하면, 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게 적용됩니까? 납부 고지 후 납부정확산세 적용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거 자, 3% 깔고 그 다음에 1일 0.02%씩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자, 과소신고가산세,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아예 신고하지 않는. 그 다음에 납부장소 읽어보시는 거고, 결정과 경정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용어 나왔는데, 과세권자가요, 우리가 지방세나 국세든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탈루나 오류 있는 신고를 했어요. 잘못 신고했어요. 그럴 때 과세권자가 고쳐서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데, 과세권자가 고치는 게 경정이에요.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린 결정한다고 하고, 납세무자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한 걸 과세권자가 고치는 게 경정입니다. 한번 말뜻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된다는 거, 분할 납부는 된다는 거. 분할 납부론 자세한 요건은 우리가 우리가 다음 순환에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만 내는 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같이 내야 되는데, 암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우리가 재산세는 재진이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액 20%로. 자, 근데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냐면 종농이.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어떤 수강생분은 저한테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암기 못합니다. 자, 암기는 어거지로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자, 종합부동산세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암기 재산세는 부가세목이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 연결이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요, 재산세 부가세 어떻게 외운다고요?
재진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어떻게 온다고요? 종농이. 이렇게 여러분들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다 봤는데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핵심 꼭 출제의 상점은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풀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기출주문입니다. 바로 나와야죠 여러분들.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부고지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포인트. 자 고지서 발부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고지세 주택 및 토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분한, 여기 합산한 그럼 틀려요. 이거 확인하고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확인합니다. 포인트.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의견 일치 반대. 이것도 하나, 자, 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 X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종부세는 자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더라도 자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입니까 여러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합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자 좋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에서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 종부세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는 과세 주체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고요. 국가. 자 그 다음에 인적 규성 여부. 재산세는 물세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주택이나 건축물은 주택별로 또는 건축물별로 자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 과세입니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강남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택이 두 채를 보유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이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각각. 근데 토지의 경우에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는 거고요.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계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인세요. 자 재산세는 인세적 성격이 있어서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요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어떻게 하냐? 합산 과세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A 상가 토지, B 상가 토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소유자별로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부과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합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기준일은 둘 다 6월 1일로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무 성립 시기도 똑같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로.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은 5가지였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였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 대상 중에서 토지하고 주택이 대상인데, 토지는 별도 종합합산만 대상이지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가 아닙니다. 종부세 대상 아닌 거,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 아닌 거, 건축물, 어떤 건축물은 종부세가 아니에요. 선박, 항공기 아니라고 그랬고,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가산세 어떻게 정되느냐? 둘 다 고지서가 발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 고지 후 납부정가산세.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납부기간 하루만 딱 지나도 둘 다 몇 프로요? 3% 깔고 시작합니다. 둘 다 3%. 고지서 발부되는 세금은 납부지원가산세는 일단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고, 그 다음에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66%씩 정됩니다. 자, 지방세요. 0.66% 어떻게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1일 0.02% 곱하기 한 달 30일하면 0.66%고, 국세는 자 3%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다음 날부터
1일 0.02%씩 납부정하산세 적용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재산세는 고유소 장당세가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이다. 딱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는 거 주의라고 그랬습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면제 규정은 없어요. 다른 형태로 있어요. 국세는. 납기, 재산세는 이렇게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죠. 자, 건축물, 선박, 항공기, 또 주택분,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 절반은 7월 16일, 30일. 토지분하고 주택분의 2분의 1,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기. 주택분은 다만 얼마 이하일 때, 자, 20만 원 이하다. 주택분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는 부가징수할세기 해당 연도 20만 원이 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언제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데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택분만. 자, 20만 원 이하일 때요. 종합부동산세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고유소유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부가세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냐? 재진이. 종합부동산세는 종농이.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 연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소득세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확실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국세요. 자, 우리가 소득세라는 세금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 소득세 개요를 한번 보시면 교재 우리 어디냐면 지금 513페이지입니다. 교재 513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여기를 봅니다. 소득세요. 특징.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 부과됩니다. 우리 같은 개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고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 합니다. 그래서 개인 단위로 개인주의 과세하는데, 자,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과세합니다. 맞벌이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부 소득 합산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따로따로요. 개인별로. 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고요. 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종류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소득세법에는 8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8가지 소득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8가지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 여기에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행에 여러분이 정기예금 1년 만기 정기예금 적금했어요. 예금을 했어요. 1년 됐을 때 우리가 이자 소득 지급되잖아요. 그때 이자 소득. 또 주식 같은 거 배당 소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여튼 6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이 중에서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을 보유 중에 임대, 대여에서 발생하는 임대업을 통한 소득.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36개 시험에서는 여기서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은 요거는 그냥 의의만 알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똑같이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건데, 파는 건데, 양도소득은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 제일 중요한 거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 자, 얘는 사업성 없이 파는 거예요. 자, 사업성 없이 파는 게 양도소득이고요.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사업성 여부로 우리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별합니다. 개인이
이 부동산을 파는 건데 똑같이 사업성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사업성 없이 파는 게 양도소득. 자, 그래서 소득세법 열거된 소득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과세 방식인데 이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이런 소득을요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게 종합과세 방식이고 이게 기본적인 소득세 과세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또 부동산 임대업에서 사업소득 같은 거 발생해요. 뭐 등등. 그러면 아까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은 1년을 단위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게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계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근데요,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분리과세 방식. 어디서 분리하는 거냐면, 요거는 종합소득에서, 이제 종합과세 방식에서 분리하는 건데,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 소득 발생했어요. 그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은행에서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원천징수.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이자 소득,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2,000만 원 이하다. 자, 그래서 만약에 1,500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자 소득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은행에서 세금 떼고 이제 자 여러분한테 줘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이 1,500만 원의 이자 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제가요 건설 현장 있죠? 건설 현장에서 일일 노동자, 그러니까 속칭 노가다로 제가 일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 아는 애가 있죠?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얘가 그 돈을 갖고서 호주로 배낭여행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요 그 친구가 이제 아는 조그만 건설회사 다니던 어떤 누나가 있었는데, 저도 같이 아는 누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누나한테 부탁해가지고 일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가족들한테 한 달을 한번 군대 가기 전에 한 달을 건설 현장에서 일해보겠다 이렇게 선언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다들 약값이 더 들 건데 그러면서 반신반의했는데, 그럴수록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한 달은 무조건 일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 누나한테 부탁해가지고 건물 옥상에서 방수 같은 거 하는 업체였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아저씨들이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친절하게. 그래서 이제 심부름 같은 거 하고 그랬었는데 첫날 딱 일하고 갔다 오니까요, 갔다 오면서 든 생각이, 집에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달은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보름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름은 해야 되겠다 딱 했는데 이틀째 딱 갔다 오니까요, 보름은 너무 무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주변에서 다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어쩌겠지. 그래서 자존심이 있어. 그래서 일주일은 내가 무조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5일째 되는 날 아저씨들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마시면서 회식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봐도 다음날 일찍 일어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저씨들한테 회식하다가 말고, 제가 좋은 과자리가 생겨가지고 내일부터 못 올 것 같네요. 그러면서 자, 일주일 못 채운 흑역사. 진짜 일주일은 채웠어야 되는데. 자,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세금을 떼고 줘요, 원천징수하고. 그러면 제가 받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저의 다른 소득과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주택임대소득입니다. 상가 아니고 주택임대소득이 1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예요. 그럴 때는 14% 세율로, 나중에 배웁니다. 14% 세율로 세금을 계산해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그러면 저의 2,000만 원 이하의 이 주택임대소득은 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되는 과세 방식입니다. 이렇게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방식. 자, 이게 분리과세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요. 2,000만 원을 넘는다 주택임대소득이, 그러면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로.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류과세 방식.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퇴직소득과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이 채택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아닙니다.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그죠? 시험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계산한다. 포함해서 계산한다. X입니다.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이게 분류과세 방식입니다. 자, 요것만 잘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문제를 한번 문제 풀고 일단 교재 좀 이따 같이 한번 쫙 볼게요. 핵심 꼭 출제 상지문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거지 포함하여, 합산하여. 그럼 틀립니다. 여기를 보시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를 봅니다. 여러분,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자연인 개인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 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되고 개인입니다. 이 개인에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도 포함합니다. 자,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는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적용하지 않고. 하여튼 납세의무자 소득세는 개인인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 납세지 등을 달리합니다. 거주자라는 것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 관계없이요,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어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자, 외국 국적 갖고 있어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소, 거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 거주자입니다. 여러분 다 거주자고요. 또 주소 없더라도 1년에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자다 그러면은 국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국외소득도 모두 과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과세 범위가 국내, 국외 제한이 없다고 해서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국외, 해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는요, 그냥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거소 등 거주자만이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4년, 3년 주소, 거소 등 거주자는 납세 의무 없어요. 5년 이상이요. 거주자다 그러면 납세지는 직각광고에서 분립을 하고, 국세는 주소지거나 세무서입니다. 자, 그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다 그러면 거주자가 아닌 자니까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 그러면 제가 누구 예를 들었어요? 아까 마돈나, 팝 가수 마돈나. 자, 마돈나는 우리나라에 주소도 없고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입니다. 여러분, 마돈나가요, 잠실 종합주경기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그 소득세, 잠실 공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잠실에서 공연해서 소득 발생했습니다. 세금 안 내고, 우리나라한테는 세금 안 내고 그냥 그대로 소득을 벌어들인 걸 다 갖고 미국으로 가. 그래서 미국에서 세금 내.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그 우리나라는 뭐가 돼요, 여러분? 자, 당연히 비거주자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은 내고 가야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데 마돈나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벌어진 소득은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거주자는 과세 범위가 국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합니다. 비거주자는. 납세지는 어디로 하느냐? 주소지로 가면은 미국에? 그러면 안 되니까 국내 사업장에 쓰면 비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고요.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돈나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잠실, 그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는 주소나 거소지로 판단한다는 거. 납세 의무의 범위, 납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넘어가기 전에 교재 줄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 줄거드리면 우리 소득세 총설 자, 한번 봅니다. 개요, 의요. 소득세는 우리 같은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데, 이 소득세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특징은 개인주의 과세하죠.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부부 소득 또는 세대 소득 합산하지 않습니다. 법에 열거된 소득의 종류는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넘어가시면 소득세 과세 방식, 종합과세, 분리과세 방식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설명 아까 드렸고요. 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이렇게 분리과세 한다는 거. 분류과세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 발생의 원천이나 유형별로 따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현행 세법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 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흡수에 합산해서 계산해요, 따로 구분해서 계산해요? 따로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구분해서. 자, 요거 하시면 되고,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예배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 아까 소개 다 해드렸는데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구별은 주소나 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적과는 관계없다고 그랬고요.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대한민국에 주소 있다 거주자, 주소 없더라도 1년에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요. 자,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 모두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 대해서 과세하고. 다만 단서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납세지는,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합니다.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가고요. 자, 비거주자 마돈날 떠올리셔야죠. 그래서 거주자 아닌 개인, 즉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합니다. 마돈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소득만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거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납세지는, 비거주자일 때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소 제지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적용한다는 얘기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줄글 필요는 없고 좋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이제 의의와 특징 과세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양도소득세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대여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515페이지 펴놓으시고 여기 봅니다.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공부하실 때 양도세를 다 맞추겠다, 저는요 세법은 그냥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만 공부하려고요. 자, 그래가지고 한 절반 정도 맞추고 말려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목표로 하면 한 5문제밖에 못 맞춥니다. 양도소득세는 다 맞추려고 공부하면 힘듭니다. 운에 맡겨야지. 왜냐하면 그 방대한 범위 속에서 작정하고서 문제 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또 계산 문제 같은 것도 응용력을 발휘하셔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다 맞추려고 공부하기보다는 한두 문제는 틀리겠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오히려 고득점합니다. 그래서 이번 35회 시험도 그렇고 34회도 그렇고 양도세 다 맞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도세는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제가 또 깊은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 잘 찍어줘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도세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부 범위를 너무 넓혀도 안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거 어려워요, 양도소득세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양도세는 범위도 많고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그 양도세를 너무 지엽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힘들어요. 양도세 공부하실 때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얘기 드렸는데, 혹시 재수강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까먹기 전에 두장세법이라고 지금 해커스 홈페이지에 모의고사 특강, 그 상단 메뉴 모의고사 특강 거기에 이제 보면은
클릭하면은 두장세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8월 달에 촬영한 건데, 물론 그 내용 중에서 개정된 게 있지만, 일단은 그 개정 내용 신경 쓰지 말고, 그 두장세법을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법 전체적인 거, 만약에 처음 공부하는 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한번 그냥 쭉 들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더라도 쭉 한번 들어보시면, 두장세법이라고 해서 한 3시간 정도 강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장세법을 들어보시면 전체적인 세법의 중요 내용들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고, 특히 재수강하신 분들은 까먹기 전에 계속 기억을 유지시켜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분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양독세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렵다 느끼시면 두장세법의 그 무료 강의잖아요. 두장세법의 양독세 부분을 쭉 한번 들어보면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에 전체적인 틀이 쫙 잡히면서 오히려 더 뭔가 흩어졌던 것들이 쫙 잡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독세는 어떤 것들을 테마로 출제되고 공부하느냐? 양도세 특징 및 과세대상. 양도세는 어떤 것을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지. 이 과세대상이 있잖아요. 이게 34회 시험 때 나왔는데, 양도세 과세대상이 29회 시험 때 나오고 독립화 문제로 그 이후에 쭉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4회 시험 때요, 무조건 나온다, 양도세 대상 그랬는데 무조건 나왔습니다. 자, 35회 근데 지난 35회 시험에서 또 나왔어요, 이게. 자, 그래서 2년 연속 독립화 문제로 나왔는데, 자, 어려운 거 아니고 주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양도의 개념, 양도속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양도속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란 게 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양도되는지,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상과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양도의 유형과 개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 또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또 세금이 과세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중요한데, 몇 년 보유했느냐. 자, 그럴 때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재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따지는데, 어느 때를 그래서 취득시기로 하고 양도시기로 하냐? 이게요, 시험에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34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5회 때는 나올 가능성, 독립화 문제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자세하게 안 보고 디테일하게 깊은 것들은 안 보고 주요한 것들 위주로 종합문제 대비해서 봤었는데 34회에 나왔고 35회 안 나왔습니다. 36회 시험은 다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라 출제 가능성이 또 높아졌습니다. 양도 및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은 시험 문제가 두세 문제, 최소 두세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 계산 문제도 여기서 나옵니다. 계산 문제도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양도세 계산 과정, 양도세가 어렵다,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산 과정, 자, 중요합니다.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계산 문제도 나오고. 최근에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는 지금 33, 34, 35 다 과세 표준을 구하라는 그런 계산 과정 알고 있는지, 그 과세 표준을 구하는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이따가 배우겠지만 예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는데, 그 관련한 얘기, 요거 이제 시험에서 또 중요합니다. 양도세 납세 절차. 그래서 시험에서 납세 절차는 뭐 거의 매년 나오는 거고요. 항상 출제 1순위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 나온다 생각하고 또 역시 보시고, 35회 시험에서는 종합문제 속에서 나왔었는데 항상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비과세가 독립한 문제로는 34회 나왔고 35회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한 줄 나왔는데, 이 비과세에 관한 것은 항상 또 이것도 매년 나오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지만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하는지 다 중요하네요.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요. 이게 국외에 소지하는 해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게 30회, 31회, 32회 연속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요, 보세요 여러분. 33회 시험 때는 이거 글쎄 4년 연속 나올까? 또 출제 가능성이 낮다. 자, 그랬습니다. 또 낮다. 또 출제 가능성은. 그랬는데 34회에도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글쎄, 자, 그랬는데 35회 시험 앞두고서는 제가 거의 나온다, 이제 나올 때 됐다,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35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6회 시험은
35회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몇몇 주요한 내용들 우리가 한번 보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이런 것들을 테마로 출제가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 먼저 양도소득세 의 및 과세의 대상입니다. 특징을 보시면요. 다시 한 번 더 고개 한번 또 한 번 더씩 목 운동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립니다. 자, 여기 온도를 좀 낮춰주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올라가서 지금 여러분들 자, 양도세 특징을 봅니다. 국세고요. 그 다음에 유통과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유통과세는 주세요. 자,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가죠. 왔다 갔다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 인세라 양도자별로 합산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양도소득세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1월 달에도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자별로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저 따로따로 신고했는데요. 예. 자, 양도세는 뭐 미리 말씀드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내, 5월 달에 판 거 양도일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내 이렇게 각각 신고하는데, 다만 마지막에 이걸 전부 다 합산해서 양도세를 이제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마지막에 안 했을 때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다시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납부합니다. 하여튼 양도세는 양도자별로 합산과세합니다.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부과되고요. 양도소득은 금방 배웠습니다. 분류과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따로,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개인 단위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한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금을 집니다. 무슨 얘기냐?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요, 여러분,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놈을 줘요. 따로따로. 그래서 연대 납세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놈을 줍니다. 연대 납세무가 없습니다. 요거. 자, 34회 시험 때는 요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연대 납세무 없습니다.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놈을 줍니다.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양도하도록.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도록 합니다. 공부 많이 됐을 때. 자, 양도소득세는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등기 없어도, 이 말이 숨어 있다고 그랬죠? 등기 안 됐어도 잔금 받았을 때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유통과세고 인세입니다. 양도자별로 합산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부동산 팔면은 졸리신 분들은 우리가 오늘 지금 오전에 제 감동세법 카페, 다음 카페 가입한 저기도 있었는데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네? 수업을 열심히 들어보겠다 그랬는데, 하여튼 졸리신 분은 허벅지를 꼬집으면서라도 이렇게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분류과세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5개 세목들의 공통적인 성격이고요.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양도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현황 부과합니다. 양도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른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양도일 현재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하고, 공부상으로는 상가로 돼 있지만 실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주택용 양도로 과세하고,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특징 봤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우리 과세 대상을 보기 전에, 양도세 과세 대상 보기 전에 요까지 내용을 잠깐 한번 훑어드리면, 양도세 의의요. 양도세는 개인이 사업성 없이요. 사업성 없이. 자, 사업성 없이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주자인 경우에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거주자인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대표적인 세금이죠. 자, 여러분 넘어갑니다. 의의능력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징을 볼게요. 양도소득세는 사업성 없이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경상적인 소득에 과세하는 사업소득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별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겁니다.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 그러니까 법에 열거된 것을 양도했을 때만 양도세부가 되고요. 개인 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밑줄입니다.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진다. 아까 제가 부부 공동 소유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각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줍니다. 공동 소유자산을 양도하더라도. 그래서 써놓으세요. 연대 납세 의무 X. 연대 납세 의무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쓰셨습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또 나왔네.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땡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시험에 한번 나온 것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아니에요.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다만 무신고하면 과세관청에서 이제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탈세금 계산해서 이제 부과하고요. 양도소득세 요 그림 내용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합산과세하고 분류과세하고 사실주의과세하고 현황부과한다는 거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개 다 드렸고 특징, 의미 특징 살펴봤고 양도소득세 이제 여러분들 과세 대상에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해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우리 길게 해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또 자 잠시 쉬겠습니다.